지금 상황에서 더 무서운 거는 대외 신도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심각하게 기업들은 보고 있는 아,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결국에는 우리가 뭐 K-팝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되고 사실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섹터 중에 제일 안 좋은 곳이 네. 수교과하고 철강 섹터예요. 그렇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협상 대표가 없는 거죠. 네. 미국에서 그 카운터파트는 믿겠습니까? 네.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기업들은 사실은 내부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자,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현재 불확실성 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숨 쉴 시간도 안 네,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네. 우리 기업들 지금 현재 분위기 뭐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요즘 분위기. 우선 기업들도 금융시장도 불확실하지만 네. 기업들도 불확실성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보통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다 확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누구를 앉힐까 음. 그 임원 인사를 하죠. 네. 그게 이제 지난 10월부터 지난주까지 사실은 임원 인사가 막 이루어졌잖아요. 네. 보통 이제 사업 계획을 짤 때 환율을 한 1,350원 정도로 짠 것 같아요. 일단 그거에 대한 전면 일단 수정이 불가피하고 네. 아, 그 사기 뭐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전망해 갖고 어떻게 우리 돈 벌까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그렇죠. 그거 할 때 있어서 그래도 우리 환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될 테니까 뭐 요거 생각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모든 기준입니다. 근데 그 환율이. 환율 생각을 한 1,300원대 중반, 그렇죠. 1,350원 뭐 네. 이쪽 저쪽 정도 내년도에 생각했다가 예상했죠. 거기서 만약에 지금처럼 1,400원대 그 혹은 이상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완전 계산 틀리는 거죠. 완전 다 틀리죠. 투자, 아, 매출, 영업이익 다 바뀌는 거예요. 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11월 첫째 주에 트럼프 2기 정부가 확정이 사실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게 맞서서 이제 한 달 반 빨리 사실은 그 임원 인사를 했죠. 네.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탄핵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탄핵 정국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저는 우선 가장 바쁜 곳이 삼성그룹일 거다. 왜냐하면 2주 전에 이재용 회장이 네. 그 2심에서 네. 검찰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 요 판결이 2심 판결이 내년 2월 3일이에요. 네. 지금 아마 삼성그룹 법무팀이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네. 네.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갔으면 여러 가지 예측을 했겠죠. 네. 기대를 하고.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삼성그룹은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원래 삼성그룹 전략회의가 있어요. 네. 뭐 이제 한종희 DX 부회장부터 전현영 부회장을 필두로 하는데 아마 2월 3일까지는 시계제로 빠지지 않을까. 이재용 회장의 구속이나 이런 것들 계속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삼성그룹이 좀 제일 바쁠 것 같고 아, 그럼 중요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빠지는 거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죠. 제일 중요한 시기죠. 아하.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 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좀 이익을 보죠. 워낙 수출 네, 많이 네. 하니까. 수출을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다른 전문가분들 이야기했겠지만 디램 현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특히 이제 HBM이 삼성이 그나마 중국에 들어갔는데 네. 그것조차 막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소비재가 꺾일 것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사브리스크가 전혀 다른 국면에 빠졌다. 그래서 삼성이 일단은 가장 지금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네, 네, 네. 예측이 되고. 네. 혹시 그 예전에 네. 그 우리가 뭐 탄핵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기업들이 어땠는지 좀 보면 지금 어떨지에 대한 약간의 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올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탄핵 전국이었고 2004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 지금 2016년도에 탄핵 전국인데 네. 가장 가까운 16년하고 비교를 하면 네. 노무현 때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 정도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때도 CSI 지수가 63까지 떨어졌어요. 63.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
CSI가 지수가 100이면 정상이잖아요. 네. 63까지 떨어져서 소비재가 일단 위축이 됩니다. 편집 빠지면.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16대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삼성 반도체가 최고조였어요. 아, 네. 호황 완전. 완전 호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수출도 견조했고 안정적이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도 대응하기 급급합니다. 거기다가 탄핵 정부 빠졌는데 이게 두 개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미국의 백악관 워싱턴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찾고 있다. 네. 성김 사장 임명하고 네. LG는 헤이거 전 대사 임명하고 이런 게 바빠졌는데 기업들이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IRA법 기억하시죠? 네. 네. 그 당시에 폭스바겐하고 토요타는 대응을 상당히 잘해서 지원금 받았어요. 그 일본은 어떻게 받았느냐? 일본은 일본 정부에서 어떤 걸 빈틈을 해주고 들어갔냐면 광물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여기를 치고 들어가서 토요타가 지원금 받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현대차는 못 받았죠. 예.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나라 정부의 통상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의구심은 가졌지만 카운터 파트너가 명확해서 대화할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다음 달에 일단 저쪽도 카운터 파트너가 바뀌고 네. 우리 쪽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그 고관세 때릴 거고 네. 불러붙을 뻔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에 대한 보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자 그러면 누군가 앞에 나서서 통상 협상을 해야 되고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금 현재 정국이라면 부재된 거잖아요. 기업들이 아무리 이제 자기들이 워싱턴 정가의 사람을 뽑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 간의 협상이 없으면 네.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말에도 이렇게 출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주말에 출근하고 어제 삼성도 어제도 회의했고 예. 뭐 다른 그룹들도 지금 다 회의 주말에 비상 사태로 아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기업들이요. 지금 없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굉장히 막연하겠지만. 지금 기업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건너뛰고 워싱턴 정가하고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있죠. 그 방법밖에 없죠. 어차피 우리 정부는 지금 뭐 거의 무정부 무정 상태니까 미국 자 관세가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짓고 있는 공장에 대한 보조금 어떻게 하면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뭐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데다가 지금 문제는 환율이죠. 지금 네. 환율이 만약에 이번 주에 1450선을 터치를 하면 예. 전략이 또 바뀌어야 될 겁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튀어 오르거나 튀어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1,350원 뭐 이거를 이제 기업들이 어떤 기준선으로 세워놨던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업들도?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대외 신도가 지금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뭐 대외 신도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실 더 심각하게 기업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대외 신인도 때문에 원화 그렇죠. 가치는 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로 이제 유지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건데 예.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우리가 뭐 K-팝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게 되고 사실은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소비 쪽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좀 바쁘게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철강 쪽입니다. 철강이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섹터 중에 제일 안 좋은 곳이 네. 석유화학하고 철강 섹터예요. 그렇죠. 예. 그중에 석유화학은 똑같은 공급 과잉인데 석유화학은 그나마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뭐 네. 기초 소재인 에틸렌, 나프타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철강 네. 쪽은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미국의 관세가 지금 돼 있어서 포스코홀딩스 좀 주가 보면 아실 거예요. 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근데 그 포스코도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 네, 협상 대표가 없는 거죠. 네. 미국에서 그 카운터파트너를 믿겠습니까? 네.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기업들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대기업들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요 상황 더 안 좋죠. 중소기업은 예. 대기업은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지금 유상을 못하면 워싱턴 정가의 사람을 뽑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정부를 다이렉트로 알아본다든지 다시 연결해서 어떻게 될 건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소기업은 그것조차 불가능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불확실성은 훨씬 더 가중되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게 조금 마를 때 대기업보다 훨씬 더 그 약할 거 아니에요. 기초 재료 그렇죠. 같은 게.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 되겠죠. 그쯤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기업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기도 하는 지금 것 주식시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제 1조 원 정도 투매했던 게 네. 사실 반대 매매가 좀 크다고 하죠. 네. 예, 비슷한 상황이 중소기업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환율 플러스 지금 문제되는 게 고금리가 유지를 하겠죠. 네. 고금리 유지를 하겠죠. 그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훨씬 가중됩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자 보상 배율, 그러니까 벌어서 네.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들이 더 많이 속출할 수 있는 이제 내년이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좋을 일이 지금까지 봐서는 안 보이죠, 별로.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호재 같은 거는. 저는 지난주에 뭐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계엄이 수요일 날 새벽에 터졌잖아요. 네. 네. 야, 주중에 터진 게 너무 아프다. 급변을 할 거다 아마. 네. 탄핵이 주말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나마 토요일 날 이게 마무리되었으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끊길 텐데. 그래서 그나마 지난주에는 1430선 언저로 환율이 지켜지고 있었는데 네. 1410원 이렇게 갔죠. 근데 주말 사이에 이 불확실성이 2배가 된 거죠. 네. 기업들도 주말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다 나온 이유가 네. 탄핵 진국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버렸죠. 한 주가 더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훨씬 2배로 커져서 지금 아마 기업들은 인사가 끝난 상태에서 모든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고 네. 있다 보시면 돼요. 투자 첫 번째, 네. 투자 계획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지면서 할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잡았던 매출 영업이익 목표 다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뭘 봐야 되냐면 기업들이 하부 인사가 늦어질 겁니다. 원래 하부 인사가 뭐냐면 임원 인사 끝나고 나면 조직 개편 다 하거든요. 네네. 하서 바로 12월 중순 되면 다 진략회의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불확실에 빠지면서 스탑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전략 없이 전장 뛰어드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작전 다 받았는데 자 전면 수정 다시 이거죠. 그럼 지금 현재 정부는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뭐 할 수 있게 뭐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도 거의 불가능이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지금 오히려 뭐 금융시장에서는 뭐 현재 기재부나 금융위의 총리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말까지 나와서 지금 장이 흔들리는 것 같이 예. 금융시장이 그런데 기업은 더한 거죠. 좀 당장 보세요. 일단 칩스법 올 연말 일단 통과 예정인데 네. 이거 홀딩 되겠죠. 그럼 반도체 쪽에 투자 부분 다 홀딩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정되겠죠. 그리고 그 조세특례법 몇 가지들 지금 다 홀딩 당연히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추진됐거나 내년에 예정이던 정책들은 다 불확실성으로 빠졌습니다. 계획을 잡을 수가 없죠. 안 되겠다. 그럼 여당에서 주장하던 법안들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 지금 상태에서는 정기국회에서 그게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겠죠. 말씀 야당의 추진. 야당에서 그렇죠. 추진하는 그것들 좀 그걸 불확실로 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당장 또 지금 좀 투자분들 보시는 게 봐셔야 되는 게 밸류업 정책 같은 거. 네. 이 정책이 뭐 지금도 지지부진하지만 사실은 밸류 BTF라든지 뭐 네. 지지부진하지만 훨씬 동력을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뭐 기업들도 지금 뭐 외화로 빚 있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심각할 거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라도 뭘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예산 깎아놓은 거 그대로 이제 갈 가능성 매우 높아졌고 높죠. 예. 거기서 이제 추가로 뭘 해야 되는 거 제대로 검토도 못 하고 그냥 엉뚱한 데 쓰이거나 아니면 아예 필요한데 안 들어오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경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우리 옥죄게 될지 내년 봄 혹은 뭐 여름 굉장히 걱정이 좀 큽니다. 지금 아마 그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들 수조원 네. 투자하고 있는 공장들은 그 이 환율이면 투자비가 20-30%들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특히 이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SK온 같은 경우 네. 아마 현재도 올 한 해 동안 SK그룹이 리밸런싱한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을 했는데 네. 투자비 훨씬 급증을 하겠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현대차는 그나마 그 공장이 거의 준공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네, 다행인데 맞아요. 네. 지금 공정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환율이면 투자되는 돈이 굉장히 급증할 겁니다. 그러네요. 그 이런 일들이 들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뭐 이걸 잡을 수 없는 상태. 네, 네, 네. 아유, 오늘 저희가 더 오래 말씀을 나누지 못한 거는 꼭 뭐 저희 잘못만은 아니기 아, 예,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죄송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박주훈 대표님 다음번에 진짜로 한번 시간을 좀 더 내서 그때 좀 더 충분한 시간 들여서 기업들 이야기 네.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래도 굉장히 이 말씀 중에 저는 힌트가 될 만한 얘기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공장 진출한 회사들 그렇죠. 지금 부담이 20-30%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요. 당연한 건데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